화탁지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4월 임진월 무토 일주별로 4월 운세를 이제 대략적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주원국이 같은 무토라고 할지라도 일주별로 다르고 또 태어난 월별도 다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글자들의 역할도 중요해요. 일주랑 뭘만 안다고 이 사람의 그거를, 왜냐면 대운에 또 향방도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천간에 어떤 게 오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지고, 그래서 뭐 월이랑 일주를 알면 이제 세 글자를 아는 건데, 50% 이상은, 50% 정도는 저는 이제 월이랑 그 다음에 무슨 뭐 갑자일주다 했을 때 무슨 월, 근데 나머지 글자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 인생을 글자 몇 개, 세 글자를 가지고, 8글자를 가지고도 사실은 다 몰라서 대운과 세운을 살펴야 더 알 수 있는데, 뭐 쌍둥이도 다르니까 그거는 뭐 큰 줄기야 비슷하게 가지만, 그래서 인간에 대한 연구가 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을 금방 파악했으면 뭐 수많은 예술과 철학과 어떤 인문학이 아마 발전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월 무토일주별로 하더라도 이거는 어디까지나 계략적인 거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임수는 무토에게 편재입니다. 그리고 진토는 이제 비견이죠. 비견이지만 술토냐 진토냐, 토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지의 토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데, 이 진토 안에는 지장간이 을, 개, 무라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을목은 무토에게는 정관이고요. 개수는 정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견이죠. 편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토와 수, 이제 토가 수를 덮는 형국이죠. 네. 이렇게 재성이 들어올 때의 힘의 그 강세를 보셔야 돼요. 내 토에 비해서 본인 사주 원국에 수가 많다, 그런 경우에는 수가 이렇게 또 들어오면 버거워요. 그럴 때는 비견하고, 글쎄요, 식상도 살짝 들어오면 괜찮겠지만, 식상이 너무 많아도 식상 생재되니까 수가 많을 경우에, 근데 수가 적을 경우에는 이렇게 수가 하나 들어와 주고, 근데 수가 적은데 비견이 또 같이 들어왔다. 첫 번째, 수가 많을 경우에는 수가 들어오는 게 반갑지 않고, 토가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토가 또 들어올 경우에는 이 물이 토가 다 덮어버리니까요. 이런 그 오행의 균형을 먼저, 수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토일간인 분들, 나한테 수하고 토의 균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지, 편제가 들어왔다고 다 토일간에게 들어오겠다, 수가, 또는 수가 많아서 목으로 빼줄 수 있는 목이 또 튼실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괜찮죠. 수가 너무 많은데 여기에 고여있다 그러면 웬만한 토로 막아도 이거는 제방이 무너지는 형국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행에 늘 균형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게 사실은 자평명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 무슨 일주가 어땠대더라, 무슨 일주는 뭐가 어땠대더라,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그 같은 일주라도 오행이 막힘이 있거나 아니면은 유난히 한쪽으로 치우침이 있거나 생각 제어가 잘 안 되면 다 별로 좋지 않아요. 안 좋은 일주, 뭐 일주 중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 일주는 뭐가 힘들게, 아니요, 그 일주도 이 생각 제어나 운때가 좋으면 편안하게 잘 살아요. 자, 편제와 비견이 들어오는데, 지금 을개무 이렇게 되면서 8일이 관장하고 을목이, 그 다음에 재성이 3일 관장하고 이제 18일을 관장하는데, 그래도 이 재성이 지금 뿌리를, 그 편제와 정제가 지금 지장간에도 있잖아요. 그래도 적당한 토일간들, 그러니까 무토일 중에서 오행이 좀 골고루 있으면서 그러신 분들에게는 무게합화까지 되니까, 뭔가 재성과의 합이 나를 도와주는 어떤 쪽으로 되니까, 인성운이잖아요, 이런 쪽은. 그래서 뭐 무토일주분들 뭐 밑져야 본전이 셈치고 한번, 네, 편제가 떴기 때문에 로또를 한번 사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큰 액수 말고요. 네. 어쨌든 재성과 합이 돼서 인성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지만, 무토일주 중에 너무 조열하다, 그러니까 너무 뜨겁다,
이신 분들은 임수가 조금 식혀줘서 괜찮지만 무게합화가 본인에게 안 좋은 영향일 수 있어요. 무게합화가. 근데 이거는 뭐 대운이나 세운이 아니라 월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네. 관장을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뜨거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로또를 사는 거 권하지는 않고요. 화의 기운이 본인에게 좋은 쪽으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한번 네. 자, 무자일주 자진합수가 되네요. 수의 기운으로 가네요. 이 토가 토의 역할을 못한다예요. 물을 못 막아준다예요. 무자일주가 기본적으로 재성을 끼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임수가 오잖아요. 아하. 무자일주 분들 중에 옆에 토가 조금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진합수가 긍정적이겠지만, 무자일주 분들 중에 토가 약하신 분들은 오히려 지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라. 자, 무인일주 임수가 들어와서 이 수생목을 해주는 쪽으로 가면은 괜찮고, 만약에 여기에 이제 관이 비견을, 편관이 비견을 극하고 있는 형국인데, 이분의 사주에 묘가 있어서 임묘진 목국이면은 목이 너무 강해서 수가 오히려 이렇게 많이 빠질 거예요. 네. 그래서 무인일주 같은 분들은 밑에 편관이 있어서 목화가 발전된 분이기 때문에 조열할 수 있어, 이 자체로는. 하지만 이분이 월이낚시에 어떤 게 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수가 와서 좋겠다가 안 되는 거예요. 묘가 있다면 임묘진 목국으로 수가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무인일주 같은 분들에게는 묘가 있냐 없냐가 조금 관건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관이 또 이 진토를 치기 때문에 토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이 진토를 좀 쳐주면서 인목이 좋겠지만, 토가 없는 분들에게는 이 수를 해야 되는데 이 목이 토를 쳐버리기 때문에 조금은, 무인일주 분들은 다른 걸 봐야지 제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무자일주라고 조금 다르게요. 자, 무진일주 그 자체가 토로 되어 있는데 이제 진토가 들어옵니다. 진진이 이렇게 돼버리면 비견을 못 쓴다예요. 내 편을 못 만든다, 이렇게도. 또는 나의 기운, 비견이라는 거는 결국 재성을 갖고 가기 위해서 쓰는 건데 그거를 못 쓴다도 되죠. 임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무진일주도 토가 강한데 여기에 재성이 딱 들어와서 이 재성이 토에 갇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는 흘러서 차라리 관이라도 생해주면 괜찮죠. 괜찮은데 이 진토가 역할을 잘 못해주면서 진진형 뭔가 깝깝한 형국이 조금 있네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게 또 남녀공이 여기 일지는 배우자 자리고 본인과 뭐 인연이 있는 근데 이렇게 진진 형살이 되면 뭔가 깝깝한 일로 약간의 갈등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는 거를 의미해요. 그래도 토 오행을 못 쓴다는 건 아니에요. 비견을 못 쓴다라는 거지, 토 오행을 못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토가 이렇게 짱짱하게 막아주면 그래도 수가 많은 무진일주라도 이 토가 조금은 그거 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일단은 해석을 조금 해보게 돼요. 오행은 없어지냐, 오히려 토는 더 극대화돼요. 근데 이제 그 비견을 잘 못 쓴다는 거죠. 비견을 잘 못 쓴다는 건 내 편을 잘 못 만든다고 해야 될지, 재성 추구가 조금은 글쎄요. 비견을 잘 못 쓴다라는 게 참 그거 하네요. 오히려 비견을 못 쓰는 게 긍정적인 측면일 수도 있어요. 비견이 너무 강해져서 안 좋은 사주에서는 관이 들어왔을 때 비견이 너무 세면 이 관을 잘 못 그거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나의 주장을 조금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다. 제가 형살 하나만을 가지고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알 수 없다고 그랬죠. 전체 사주에서 보고. 그리고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모든 상황에서 내가 이기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 무호일주 인성을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힘이 그래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데 지금 임수가 들어오면서, 글쎄 임수 안에 이 오화 안에 있는 병화와 이 임수가 인병충을 할 수는 있겠네요.
이게 들어오면서 여기랑, 네. 근데 또 여기는 정화랑은 임정합이 돼요. 그러니까 참, 애매한데, 비견이 들어오면서 내 힘이 되게 강해진 상황에서 무월주는 기본적으로 내 힘을 그래도 강한데, 이제 진토가 들어오면서, 토가 또 하나 들어오면서, 네, 수가 들어와요. 무월주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재성과 나의 정인이 합의돼서 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남자분 같은 경우에 해석 다르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 해석 다른데, 이게 본인에게 어쨌든 이 임수가요, 그냥 본인의 그걸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인성이랑 합의돼서 목으로 간다는 거죠. 목을 키운다라는 거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 시댁과 친정의 힘을 합쳐, 또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무슨 인성이랑 같이 나의 어떤 남편에 대한 측은지심이 돈을 해서 남편에게, 네, 간다. 또는 지인이, 아는 지인이 본인들의 어떤 돈으로 나에게 관을, 뭔가 어떤, 관이라는 게 참 뭐 직장도 되고, 그러니 이 임정합을 이 연령 또 성별, 지금 이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야 관운이 들어갔다 하기가 참 그래요. 어쨌든 돈과 내 목표와 공부가 해서 직장 이렇게도 되고, 돈과 문서와 합의돼서 내 새로운 조직 또는 일자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호일주 같은 분들에게는 나쁘지는 않겠다. 하지만 이것도 관이 많은 무호일주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더 될 수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주 원곡에 따라서 해석은 다르게 된다. 저는 오행과 십성만 풀어드리는 거지, 이게 좋다 나쁘다는 개별적인 사주로 들어가야 된다. 자, 무신일주. 진토는 수가 있는 토인데 여기에 이제 자가 있는 경우, 이제 무신일주 같은 경우에 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신자진 수국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힘이 너무 약해지면서, 네, 오히려 반극을 당하죠. 토가 무너져 버려요. 무신일주 분들 중에 자숙 끼고 있으신 분들 4월에 조심하세요. 오히려 이게 나를 덮쳐요. 그런다는 얘기는 토가, 본인의 비견이 토가 그거 된다라는 거는, 이분이 토가 위를 얘기하는데, 네, 위가 완전히 건강적으로는, 네, 위쪽이, 그리고 목도 떠버리죠. 간 쪽. 제가 이런 사주를 알거든요. 무신일주인데 물이 너무 많아요. 신자진 수국으로 이분 되게 그러시겠네요. 욕심이 너무 많으신 분인데 그 욕심 때문에 본인이 화를 당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신일주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토가 조금 짱짱하든가 목 기운이 있어서 술을 이쪽으로 조금 빼주시던가 그래야지만 될 것 같아요. 네. 무술일주 진술충이에요. 토끼리의 충은 이 안에서 뭐가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수를 더 잡는, 임수가 더 왕한 거는, 임수의 기운이 더 왕한 거는 술토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임수가 왔어요. 근데 진토랑 진술충을 해요. 뚝방이 약간 무너지면서, 토의 단단함은 약간 그거 하겠다. 그러니까 무술일주 분들 중에 임수가 들어와서 편재구나 좋다고 했는데 이 진토에 진술충이 되면서 뭔가 살짝 임수가 흘러나갈 일이, 돈이 조금 지출될 나갈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술토에 있는 신금과 진토에 있는 을목이 을신충을 하면서, 네, 관과의, 내 상관과 관과의 충돌 때문에, 관제 구설 때문에 뭔가 벌금 낼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무술일주 분들은 조금 관제수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월 무토 일주별로 해드리는 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